정화자 여사는 단정히 앉아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담담함이 교차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화자입니다. 올해 80이고요. 아내였고, 엄마였고, 지금은 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오래도록 누군가의 무언가로만 살았어요. 좋은 아내, 희생적인 엄마, 착한 며느리, 그런 이름들 사이에서 정화자는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참고 버티고 다 이해해주던 내가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나도 좀 안아주고 싶다. 정화자 여사는 76세, 작은 마당이 딸린 30년 된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삶은 자식들 생각뿐이었다. 그 중에서도 장남 태연에게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자신도 보람된 인생이라 여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태연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변변한 직장 하나 없었고 술과 투정으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다. 심지어 몇 달 전부터는 정화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늦은 밤 화자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는데 태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어. 50만 원만 좀 줘. 화자는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태연아, 지난달에도 줬잖니. 이제 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러자 태연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내가 남이야? 부모, 자식 간에 그 정도도 못해줘. 그 말에 화자의 눈가가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국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뒤로 들리는 태연의 짜증 섞인 소리. 정말 속 터져. 내가 이 집에 왜 사는지도 모르겠네. 화자는 방 안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갓돌 지난 태연을 안고 웃던 모습.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들리는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이 아이에게 기대한 게 잘못된 걸까? 창밖의 가을 바람이 스며든다. 낙엽 한 장이 천천히 떨어지며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정화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거실은 조용했고 태연은 나간 듯 보였다. 찬장문을 여니 그가 먹다 버린 컵라면 용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화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쓰레기통에 그것을 넣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박 소장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정기 상담차였다. 여사님, 잘 지내셨어요? 화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았다. 예, 뭐 그냥 그렇죠. 나이 드니까 다 그런 거지요. 박 소장은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큰아드님은 요즘도 같이 지내세요? 이전에 여사님이 피곤해하시던 모습이 떠올라서요. 화자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박 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가족이어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은 사랑이지 의무가 아니니까요. 그 말이 화자의 가슴에 박혔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 나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 그날 오후 막내딸 수정이 전화했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이번에 애들 데리고 명절 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도 있죠. 불편하시면 제가 근처 모텔이라도 잡고. 화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수정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세요. 저 들을 준비됐어요. 화자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정아, 내 말대로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자꾸 나만 참고 있는 것 같더라. 그 순간 수정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제 그만 참으셔도 돼요. 저도 우리 가족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화자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화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태연은 또다시 술에 취해 돌아왔다. 문을 세게 열고 들어오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드러누웠다. 정화자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지만 거실의 소음은 계속해서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태연은 헛소리를 하며 핸드폰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지고 화면에는 반복되는 문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이번 달도 밀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화자는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연아,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태연은 휘청이며 일어났다. 내가 뭐 어쨌다고. 엄마는 나를 이해도 안 해주면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힘든 걸 왜 나한테 다 퍼붓니? 왜 나만 내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해?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엄만 내 엄마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이 정도는 다 이해해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정화자는 무너졌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쿵쿵 울렸다. 그래, 가족이니까.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많이 묶여 있었는지 너는 모르지.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정리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진명의 이전 동의 철회서가 담겨 있었다. 태연은 당황한 얼굴로 그 봉투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뭐야? 이제 그만하자. 이 집은 더 이상 내가 함부로 기대어 있을 곳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볼게. 정화자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정화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남긴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짊어지게 만든 고통의 방패막이가 되고 싶지 않구나. 다음 날 아침 정화자는 이른 시각부터 움직였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마을 경로당으로 향했다. 집을 나서기 전 거실의 소파에서 여전히 자고 있는 태연을 한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닫았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반겨주었다. 화자씨, 오랜만이에요. 몸은 좀 어떠셨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좀 쉬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마치 짐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웠다. 그러던 중 복지관 관계자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여사님, 이전에 신청하신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건이 오늘 최종 확정됐어요. 원하시면 이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란 눈빛을 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 그쪽으로 옮길게요. 한편 정화자의 집. 태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테이블 위의 봉투를 다시 한번 열어보았다. 명예철회서, 생활비 정산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어머니의 짧은 메모. 내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에요.
태연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한다. 설마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집안은 조용했고 어머니의 흔적만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삿짐 차량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정화자는 이미 작은 짐들만 챙겨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봤다. 기억에 담긴 집 웃음과 눈물, 기대와 실망이 뒤섞인 공간. 하지만 이제 그 기억에 더 이상 묶이지 않기로 했다. 마을 복지센터에서 배정해 준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작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관리인은 친절했고 옆집 아주머니는 떡을 나눠주며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여기 오신 거 환영해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하세요. 정화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아직 좀 어색하지만 잘 적응해 볼게요. 그날 저녁 화자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달빛이 부드럽게 비추는 새 공간은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안겨주었다. 한편 태연은 집안을 서성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했다. 동생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정아, 엄마 어디 있는지 알아? 이대로 나가버리면 어떡해? 수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형, 엄마는 이제 형의 보호자가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형은 몰라.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태연은 멍한 얼굴로 전화를 내려놓았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걸 느낀 듯했다. 하지만 후회는 늘 늦는다. 며칠 후 정화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노인 대상 심리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서로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말에 정화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결코 나쁜 엄마가 아니었음을 참으며 희생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스스로 믿고 싶었다. 그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정화자, 다시 시작. 내 삶을 위한 첫 페이지. 며칠이 흘렀다. 정화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관리인의 권유와 옆집 아주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냈다. 작은 강의실에 모인 어르신들은 모두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자식들과 멀어진 채 외롭게 살고 있었다. 강사는 노란색 스카프를 맨 중년 여성이었다. 따뜻한 눈빛으로 정화자에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 혹시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걸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글은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옮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화자는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곧 그녀의 글에는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참아왔던 감정이 하나하나 스며들었다. 그녀는 적었다. 나는 너무 오래 참았다.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내 삶을 놓치는 일이었다. 이제는 말하고 싶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글을 다 쓴 뒤 정화자는 모임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마음 잘 전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그날 이후 정화자는 매주 모임에 참석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며 조금씩 마음의 틈을 메워갔다. 정화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화자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마을 작은 공원에서 열리는 플리마켓도 구경 갔다. 자원봉사로 음료를 나눠주는 청년에게 그녀는 미소 지으며 컵을 받았다. 이런데 처음 와봐요. 사람이 많으니까 기운이 나네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더 기운이 나요. 다음에 오시면 따뜻한 차도 준비해 둘게요. 정화자는 마음속에 작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위로와 희망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날이었다. 정화자는 마을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서점 앞에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책 정리를 하던 이와 눈이 마주쳤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들 태연이었다. 태연 역시 정화자를 보고 순간 멈칫했다. 당황한 얼굴로 밖으로 나와 말을 건넸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정화자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 글쓰기 모임 다니면서 자주 지나가요. 가끔 책도 사러 오고. 태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여기 봉사활동하러 와요. 복지 재단 통해서. 엄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나도 이제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아요. 정화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철이 들었다면 다행이네. 근데 태연아, 엄마가 내 엄마였다는 사실 이제 잊어줘도 좋아. 태연의 눈이 커졌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수정이도 엄마 걱정 많이 해요. 우리 다 같이. 정화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날은 지났어. 지금 엄마는, 아니 나는 나 혼자서 잘 살고 있어. 고맙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진 건 알겠지만 그걸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더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정화자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예전의 그리움과 애착은 사라지고 차분한 거리감이 자리 잡은 눈빛이었다. 너도 너대로 잘 살아.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줄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렴.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바람결에 코트 자락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걸음은 단단하고 가벼웠다. 태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정화자는 작은 문화센터에서 열린 인생 이야기 나눔회 발표자로 초청받았다.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핑기를 지나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무대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조심스레 앉은 정화자. 마이크를 쥔 손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라고 합니다. 80살이고요. 아내였고 엄마였고 지금은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이어지는 말들은 아주 잔잔했지만 가슴에 잔향처럼 스며들었다. 저는 오랫동안 좋은 아내,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화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어갔다. 가족과 멀어졌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어디든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아세요? 청중 중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역할로 살지 않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정화자의 말이 끝나자 잔잔했던 공간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도 그랬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날 저녁 정화자는 홀로 집에 돌아왔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고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화야, 잘 살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토닥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되었다. 정화는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품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세상 모든 정화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세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화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삶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